저희 언제 최근에 만났었죠? 1월에 연강원에서 다 같이 교육 들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다들 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 마지막으로 만났었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열심히 운동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퇴근하고 PT 받으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2kg 빠졌어요. 오, 이렇게 2kg면 되게 어려운데. 재민선님 뭐 하고 지내세요? 맛있는 거 먹고 요리하고 그런 게 좀 재밌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좀 소녀 같다 보니까 그런 거 하는 게 좋더라고요. 특히 저희 쪽 플랜티 PC 쪽은 8시 출근해서 5시 퇴근이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최종 합격했을 때 사실은 집에 혼자 있었거든요. 네. 이게 맞나? 꿈인가? 생신가? 뭐 이런 생각이 들다가 그 뒤에 이제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한 번에 얘기를 하고 그제서야 좀 실감이 나더라고요. 혹시 그때 붙을 줄 알았어요? 아니면 떨어질 줄 알았어요? 저는 붙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랑 저랑 동생이랑 같이 차에 탄 상태로 가고 있었는데 통보가 딱 왔는데 엄마 나 합격했어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약간 놀래면서도 근데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약간 내색을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분들한테 많이 내색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많이 좀 뿌듯했고 동생도 대견하네 잘했네 약간 이러면서 해줬던 기억이 남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사명을 변경을 했잖아요. 이제 지속 가능한 에너지라는 슬로건을 이제 내밀면서 사명을 변경하게 됐는데 그게 제가 평소에 굉장히 이제 몸담고 싶었던 사업 분야가 친환경 발전 뭐 이런 쪽이었는데 거기에 딱 일치를 해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를 좀 휴학을 하고 실제 현장에서 전기개장 설비 시공 업무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저 발전소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뭐 어떤 회사들이 있을지 좀 찾아보게 됐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알게 돼서 지원을 좀 하게 됐고 업무나 이런 것들 하게 되면서 더 많이 확신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 고속도로 바로 옆에 저희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사옥이 있잖아요. 지나가면서 봤었는데 저 이제 삐까번쩍한 건물을 사용하는 회사는 어디지라는 생각을 이제 계속 했었었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입사를 하고 진짜 이런 데를 내가 들어가게 되다니. 또 5층에 또 헬스장도 있어서 여기저기 헬스장 정말 많이 다녀봤는데 진짜 감히 말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았어요. 맞아요. 압도적이죠. 네, 압도적으로 좋았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엄청나게 큰 기기들과 공장과 부지와 그런 거를 직접 보면서 이제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딱 합격했을 때부터 이제 입사하기 전까지는 되게 설렘이 되게 많았는데 첫 출근 날 이제 회사 건물 딱 보는데 그때부터 엄청 무섭더라고요. 갑자기. 건물이 왜요? 건물이 무서운 게 아니라 갑자기 나 직장인? 이런 느낌 갑자기 들어서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합격하고 나서 그게 많이 풀어지고 이제 첫 출근하는데 엄청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 분위기도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멘토님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좀 적응을 빨리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주사님 어떠셨어요? 저는 부모님 다 드렸습니다. 나요? 첫 월급 다 드리는 게 약간 로망이었어요. 그릇이 크시네요. 저는 저한테 선물했습니다. 제일 중요하죠. 저는 태블릿 PC 첫 월급 받자마자 바로 그럼 업무 하실 때도 그거 쓰시는 거예요?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잘 활용해서 스마트한 직장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들 그러신 기억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메일에 첨부 파일을 안 넣고 그대로 발송한 경우가 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들 그런 기억 없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빠르게 회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회수가 또 안 되더라고요.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이제 누군가한테 메일을 처음 보내기를 누를 때 저는 지금도 그래요. 다시 보고 다시 봤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실수한 건 없는지. 항상 우리 메일을 보낼 때 무슨 뭐 극비, 뭐 일반비 이런 식으로 이게 뜨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저는 내가 잘못 보낸 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지금도. 약간 사소한 질문들 같은 거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것까지 질문해도 되나? 약간 고민이 많은데 그런 거 해도 된다. 본인도 그 신입 때 그랬었다. 그런 위안이 되는 말을 자주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말 들으면 좀 위안이 되고 감사하죠.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있으시면은. 저는 업무했던 것들 그리고 제가 배웠던 것들 그런 걸 이제 발표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피드백을 받고 나서 발전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선배님들에게 사실 지금도 되게 감사를 느끼고 있고요. 그 회사에서 지금도 여전히 계속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수석님께서 그 퇴근하기 한 5분, 10분 전에는 잠시 멈추고 오늘 무엇을 했고 또 내일은 어떤 일을 계획할 건지에 대해서 좀 리스트를 쭉 해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업무 프로세스를 금방 좀 따라갈 수가 있게 됐어요. 진짜 배울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확실히 우리 회사 특성상 이제 외국 회사나 아니면 외국인들이랑 이제 일할 기회 그런 일이 되게 많다 보니까 다 영어를 결국 잘해야만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엔지니어적인 그런 지식을 남들을 설득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화 영어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영어가 조금 그래도 좀 말이 좀 트이는 것 같더라고요. 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면은 처음에 조금 깜짝 놀랐던 게 전화로 되게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이랑 통화하는 모습들. 저는 진짜 놀랐어요, 진짜로. 회사에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니즈만 있으면은 충분히 신청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는 입사 초반하고 지금 전화 받을 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좀 처음에는 전화를 받는 것도 특히 땡겨 받는 거 전화로 물어봐야 되는 상황 하면 대사를 써놓고 그거를 저도 대사 좀 많이 썼어요. 나 대사를 저도 많이 써가지고 대사대로 일단 읽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대답이 나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겠다 이것까지 제가 써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했는데 지금은 그냥 바로 전화를 한다. 프리스타일로 이제 대화를 하시는 거면 그럼요. 대사까지 쓰셨어요? 저 리플라이까지 다 써가지고 근데 보통 이제 전화라는 게 예상치 못한 대답도 있더라고요. 그때 좀 당황했지만 아무튼 뭐 부분인 것 같은데 제 팀이 이제 블레이드 기술 개발팀이다 보니 좀 주변에 석사, 박사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업무 특성상 그런 학위가 있어야 좀 업무를 수행할 때 있어서 더 수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학위 취득에 대한 고민이 요새 조금 깊게 드는 중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저희가 보통 4학년 때 이제 기사나 막 이런 거 공부하잖아요. 그때는 뭣도 모르니까 그냥 책에 써져 있는 대로 공부했었는데 이제는 업무를 좀 알고 왜 필요한지를 좀 알게 되니까 스스로가 좀 다시 보고 싶게 되더라고요. 훨씬 보이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니즈는 있지만 퇴근하면 힘들다. 퇴근하면 힘들죠. 아침에는 의욕이 넘치다가 퇴근하면 2, 3주 정도 뒤에 바로 첫 출근을 국내외 해외 출장이나 파견 같은 경험도 쌓고 하면서 전기 엔지니어로서 많은 성장을 이뤄내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회사에 기여를 하고 싶은데 기기의 메인 담당자가 돼서 하루빨리 업무를 습득해서 이렇게 일을 해내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어요. 언젠가는 저희 회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블레이드를 개발하는데 제가 거기에 좀 일조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하루빨리 좀 열심히 해서 그 바람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